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하트라운 TV입니다. 중국발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주식은 좀 조심할 구간에 돌입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3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상치보다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 아직도 뜨겁다라는 걸 알리고 있죠. 자, 그러자 금리 동결 확률은 올라가고요.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아직도 괜찮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에 미국 주가 지수는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려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요. 4.45%를 찍고 금일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들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오늘 휴일입니다만은 미국은 장이 열리죠. 오늘 수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프리마켓 한국 시간 9시 반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좀 무섭게 올랐기 때문에 헤드라인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근원은 예상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CPI 지수는 지금 3%대 초반과 근원 CPI 기준 3%대 후반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가가 오르는 모습도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가의 황제라고 볼 수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최근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확률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낮을 것으로 봤어요. 뭔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금리가 8%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에 빌 에크먼인가요? 그분이 6%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았죠. 8%대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발언이 있었지만 주가는 오늘 잘 올랐고요. 오늘도 테슬라는 2.25%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역시 FSD 버전 12.4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더라도 올라갈 주식들은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술 발전으로 계속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AI 기술의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AI 기술에 있어서 일단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하드웨어가 필요한데요. 그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AI 기업들이 AI 초반 투자를 늘리자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자,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2%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있어서 경쟁자들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는 AI 칩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그로스 마진율이 75%대의 엄청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쟁자가 출현을 하게 되면 그 마진율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마진율의 하락은 EPS 성장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구글에서는 ARM 기반 데이터 센터용 CPU 엑시온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어요. ARM이라는 업체는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회사죠. 영국계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구글이 이러한 회사와 함께 데이터 센터용 맞춤형 CPU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 대부분 AI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엔비디아로부터 CPU나 GPU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악화 요인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함께 만든 CPU가 범용 ARM 칩보다 30%나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구글은 오늘 1.13%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2% 빠지면서 853불로 마감을 했는데, 자,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인데요. 물론 스톡캐스팅이나 RSI는 일봉 차트상 저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주로 살펴보는 이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의 천장에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좀 안 좋은 신호이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은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보조 지표들이 과매도 상태일 때 일부 추매를 단행을 하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어제는 51%였는데 오늘은 거의 58%대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2.25% 상승한 176.8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호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는 저번 주 금요일에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8월 8일에 어느 정도 완성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기 위해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의 테스트를 할 직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FS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고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가 중국 충격은 없었다라는 주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 테슬라의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옵니다. 중국 현지 로컬 판매량이 되겠고 오늘 주가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중국 주간 판매량에 의하면 주가가 많이 빠질 법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2분기 첫째 주가 되겠죠. 2분기 첫째 주가 1900대로 엄청 약한 숫자가 나왔어요.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1분기보다도 40%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전년 동기보다도 72.8%나 낮은 수치였어요. 이 마이너스 퍼센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격을 줄 법도 했습니다만 주가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분기가 막 시작을 했고요. 다른 분기들 누적 분기 판매량을 보더라도 초반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해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연간 누계로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막대가 2022년이고 주황색 막대가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년과 전전년을 보니까 이제 뭐 한 14주차 정도가 되면 좀 틈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그 틈을 벌려야 되는데 자, 현재는 2024년 막대는 이 빨간색인데 오히려 2023년 이 주황색 막대보다도 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누계 기준으로는 지금 5.5%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는 끝났고 2분기가 시작되는 마당에 좀 이 빨간색 막대가 이제 올라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1분기 테슬라 판매량 인도량 상당히 저조했죠. 홍해 사태가 있으면서 유럽으로의 수출도 좀 어려웠고 기가 베를린이 중국으로부터 부품 조달도 힘들었기 때문에 좀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 변전소에 화재가 있기도 했죠. 자, 이는 유럽의 판매량 약화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먼트 신규 모델 3 램프업 문제가 있었죠. 이는 미국 약화 요인이에요. 프리먼트에서 생산되는 신규 모델 3는 미국에만 일단 판매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약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1분기와 2분기 동안 중국에는 별다른 약화 요인이 없었어요. 상하이 공장은 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3년과 이렇게 갭을 벌리고 있지 못하는데요. 역시나 일부 수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약화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뭐 BYD에서 1000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한다라든지 샤오미에서도 전기차를 출시한다라든지 가성비 있는 경쟁사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중국 내 리테일 판매량 그러니까 중국 로컬 판매량이 되겠죠. 이게 3월달 판매량이 62,398대가 나왔는데 2월달 대비로는 107%나 증가하는 큰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월달은 3만 대밖에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3월달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위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2023년 1분기 누계 대비로는 역시나 숫자가 아직 좀 모자란 편이죠. 어쨌든 금주 판매량 4월 첫째 주 판매량이었습니다. 워낙 숫자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출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 모델 Y 75%, 모델 3 25%의 비중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상해 항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상해 난강 터미널의 사진입니다. 수출을 앞두고 있는 모델 3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수천 대가 목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나 많은 모델 3가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을 앞두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보제 좀 첫째 주 물량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규 모델 3 한국에도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규 모델 3는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계약이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4월 초반에 이렇게 수출 물량을 많이 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물량들 한국으로도 일부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오늘 2.25% 상승을 하면서 중국 주간 판매량 1900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는 FSD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드 님이 좀 농담을 던지신 것 같아요.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30만 대에서 60만 대 사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만 대와 60만 대 갭이 너무나도 크죠. 이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2분기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역시나 이 말의 뜻은 인도량에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FSD 버전 12.4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로보택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보택시가 완벽하게 출시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PER 값이 갑자기 150까지도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EPS를 정말 낮게 연간 한 2불 정도로만 잡아도 300불대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로보택시 기술이 중요하다, FSD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4월 17일 날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12.4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내부 관계자들도 뭐 익스트림리 굿이라고 정말 여러 번 칭찬했고 12.3.3 버전보다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때 출시가 되면 스마트 서먼 기능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미국 내 FSD 1개월 무료 체험 기간과 로보택시 테스트 직원을 모집하면서 FSD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된다라는 것은 8월 8일까지 FSD를 어느 정도 완성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자율주행이 8월 8일에 완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별 인증 절차라든지 승인 과정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이 8월 8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어느 정도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해드렸죠.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떨어지면서 그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최선두로 지금 전기차의 보급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가장 얼리 아답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캐즘과 같은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 경기 안 좋다라는 말도 많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전기화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블룸버그가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뭐 테슬라의 어느 정도 우호적인 기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espite hurdles, 그러니까 뭐 장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ehicle electrification in the US is likely here to stay.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동화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보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가 미국인 예비 자동차 구매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선물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구매 예정자의 42%가 다음 차량 구매 시 EV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42%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볼 수 있겠죠. 1000명 중에 420명이나 다음 차를 산다라고 하면 EV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침투율은 6%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만이 이미 전기차를 구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는 42명까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42명까지나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비록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 포인트는 장애 요인은 역시나 충전 설비이고 경제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affordability, 그러니까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미국 모델 Y 가격이요. 미국 내 평균 차량 판매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평균 4만 불 이상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IRA 보조금까지 하면은 4만 불 이하로도 내려오기도 하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성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졌고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전기차 하면 일단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를 잘 알려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25,000불짜리 차량이 나오면 이런 경제성 문제는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또 하나 제시한 표가 바로 고객 충성도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구매한 고객 중 87%는요. 다음 차량으로도 테슬라를 선택한다라고 강력한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하이브리드 위주의 업체죠. 바로 렉서스와 토요타가 2등, 3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보다 많이 낮습니다. 54에서 68%의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잠재 구매자의 81%는요. 이미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타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닛산이라는 업체가 리프라는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닛산의 잠재 구매자는 42%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국 내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중국 내 수요가 좀 빠지더라도 미국에서 이제는 좀 더 견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터리 EV 침투율이 2030년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요. 생각보다 좀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침투율이 6%대인데 25%까지 증가한다는 건 거의 한 4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판매량도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좋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래요. 모델 3 하이랜드가 출시를 했는데 자, 이게 5,20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경쟁업체 현대기아의 차량 가격을 보더라도 EV6가 5,200이 넘고요. 기아 아이오닉 6죠. 그리고 EV6도 5,1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훨씬 더 판매량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 수요가 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장애물은 충전 설비가 되겠는데 미국 내 테슬라 충전 계정에 따르면요. 이 V3 슈퍼차저 기준 사전에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요. 배송 및 설치를 완료하면서 오픈하기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면은 충전 장애 요인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무튼 테슬라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중국 내 수요는 좀 딸릴 수 있습니다만 미국 내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수요가 그래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고요. 하반기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 모델 3와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미국 내 판매량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중국 내 판매량이 좀 딸리고 있는 모습인데 모델 Y 주니퍼가 기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반기 특히 7월 달부터나 금리 하락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FSD 완성 날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는 지금보다도 그래도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4월 23일 큰 것을 앞두고 있죠.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FSD 2연 매출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ESS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되겠죠. 이 FSD 로보택시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표면적인 숫자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딜권만 잘 넘긴다고 하면은 하반기 그래도 좋은 모습이 기대되니까 4월 달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